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정도면 거의 흉기 수준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둘플레어입니다. 고품격 공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은 전동공구 국산 브랜드 아임삭에서 출시한 초특급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를 모셔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소형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만큼 가볍고 휴대성이 좋지만 힘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 아닌 단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약했었던 거죠. 그래서 작업자들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단순 피스 작업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 틀을 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 단점, 약한 걸 강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 소리는 14.4V 아임삭 제품을 18V 제품으로 황골탈퇴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셨을 때는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만 저희 채널은 아시다시피 작업자,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하니까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또 안티 형님들이 또 뛰어오는 소리가 귀 속에 피가 나도록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펙을 잠깐 살펴보자면 전압은 14.4V, 무브 회전수는 3300rpm, 분당 타격수는 3800rpm, 최대 토크 200Nm. 스펙값으로 봤을 때는 18V랑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12V에서 14.4V를 가지고 있는 소형 임팩트 드라이버들은 보통 100 후반 토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아임삭 신제품은 200Nm 토크값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상급은 아니지만 일반 18V와 동일한 RPM도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12V에서 14.4V 임팩트 드라이버들은 100 후반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형식의 전동 공구가 출시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는 소형 임팩트 드라이버가 힘이 18V만큼 증가가 됐다면 너무 희소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임삭이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14.4V인데 왠지 여기가 좀 커 보이죠? 네, 큼직큼직해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원래 14.4V는 이 정도 크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체감이 안 되시나요? 개양이랑 이렇게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 14.4V 신제품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아임삭 22V 신형입니다. 22V고요 요게 14.4V입니다 일단 길이는 14.4V가 더 길죠. 두께감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차이가 나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출시한 지 굉장히 오래된 베스트 18V 임팩트 드라이버. 자, 보십시오. 아임삭이 좀 더 길죠? 살짝. 두께감도 별 차이 안 나요.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여기 높이도, 이 높이도 아임삭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미러키 임팩트 드라이버 18V입니다. 이 녀석도 출시한 지 꽤 오래됐죠? 자, 한번 봅시다. 아임삭 엄청 길죠? 참고로 얘는 14.4V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체감이 되시나요?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미러키 소형 모델입니다. 18V고요 192Nm가 나오는 모델인데요, 한번 보시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번엔 길이가 말도 안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체감이 되시나요? 아임삭에서 출시한 200Nm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진 소형 임팩트 드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력값이 약하잖아요, 18V보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에 코일이 더 많이 감겨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모델에 200Nm가 있는 건 아임삭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소리는
아직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구현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의 한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는 무겁죠. 그렇지만 14.4V 특성상 배터리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18V보다는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제품이 가벼워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만 978g이고요 디얼트 18V 841 모델입니다. 이상하네요. 18V가 더 가볍습니다. 디얼트 18V 850 모델입니다. 어라? 이 제품이 더 가볍네요. 디얼트 DCF887 정말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만큼 무겁겠죠? 당연히 18V고요 후크고리도 달았습니다. 자, 945입니다. 어라? 18V가 더 가볍네요? 어떻게 된 거지? 미러키 신제품이고요 18V고 경량화로 나온 겁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800g도 되지도 않습니다. 미러키 18V 구형 모델입니다. 979g 4A 배터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6A 배터리를 장착하면 더 무거워지겠죠? 자, 1211g이 나왔습니다. 디얼트 DCF845 모델이고요 이 파워스텝 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량이면서도 파워 증가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1264, 1265g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6A 들어가면 디얼트보다 더 무거울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DCF850 모델 한번 무게 보겠습니다. 1268,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러키고요 경량화로 나왔죠. 그리고 3A 배터리, 고방전 고효율 셀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얘는 좀 무게가 나오네요. 거의 1400g입니다. 아임삭은 14.4V인데도 무거운 무게를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얼트 유저가 굉장히 많죠. 근데 파워스택 2A를 장착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은 포기하더라도 정말 가볍게 경쾌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임삭 같은 경우는 14.4V에 200Nm, 그러니까 18V의 스펙을 거의 비슷하게 때려 박았으나 무게는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무게를 실제로 재본 결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무게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해서 디얼트로 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파워스택의 배터리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아임삭은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바로 무게감을 느끼죠. 근데 디얼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하단에 있고 헤드가 위에 있으니 정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던 무게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좀 변칙적으로 무게감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임팩트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0.001초도 고민 안 하고 디얼트로 가죠. 왜냐? 고사양의 임팩트 드라이버를 보시게 되면 보통은 이 툴벨트 고리가 항시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툴벨트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V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미러키는 이 상부에 툴벨트 고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아임삭은 어떨까요? 아임삭 같은 경우는 미러키처럼 상부에 뭔가 걸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요. 이 하부를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홈이 나와 있고 구멍이 뚫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장착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뭔가 굉장히 특이하죠?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여기 너비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짝퉁이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보면 여기 보세요. 아임삭이라고 있죠. 굉장히 어이없는 툴벨트 고리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출시한 꽤 오래됐고 이 이상의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잡아보게 되면 걸립니다. 걸려요. 야, 이거 뭔가요? 이런 아무리 위로 간다 해도 걸립니다. 이렇게 길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힘이 있지도 않습니다. 한번 툴벨트에 걸어 볼게요. 디월트 아주 나이스하죠?
미러키. 아주 좋습니다. 아임삭입니다. 잘 걸립니다. 아주 좋죠? 깊게 들어가요. 자, 아주 좋습니다. 근데 길이가 긴 만큼 보통은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안정성은 더 좋아 보이나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정도면 거의 흉기 수준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그립감입니다. 걸려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정확한 그립감은 이렇게 잡아야지 정상적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벨트 고리는 별도 구매라는 겁니다. 원래 드릴을 사게 되면 디얼트, 미러키, 베스트 어디 브랜드든 힐티 빼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임삭은 별도 구매인데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 제조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간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출시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품이 나오지 않았다? 그 소리는 아임삭 제품은 벨트 고리를 쓰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200Nm가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출력이 꽤 나오기 때문에 벨트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준다? 툴벨트에 걸어서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국산 제품이라고 제가 카바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면 경쟁사 200Nm를 가지고 있는 18V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서 성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할 제품은 아임사 200Nm DCF845, 얘가 한 203Nm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는 테스트를 많이 해서 상태가 좀 메롱입니다. 얘는 200Nm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200Nm가 나오는 아임삭보다 성능이 안 나올 거라고 하면서 낄낄 웃어대 가지고 저도 호기심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분은 꼭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임삭입니다. 직켈피스. 예, 두 번 만에 이런 느낌입니다. 기억 잘하세요. 디월트 이런 느낌이고요. 미러키입니다. 200Nm가 안 돼요. 확실히 RPM이 약간 더딘 느낌. 다시 뭐 쓰는 데는 지장 없네요. 나이스굿 굿굿. 네, 힐트입니다. 3단도 300Nm, 2단도 300Nm. 일단은 이 녀석의 제 힘이 강하기 때문에 2단, 3단 보여드릴게요. 2단입니다. 나이스. 3단.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자, 목재 피스 테스트인데요. 여기 RPM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크가 아닙니다. 자, 아임삭 이런 느낌. 디얼트 나쁘지 않네요. 미러키 살짝 느린 느낌. 힐티 제일 빨라야겠죠? 글쎄요, 조금 더 부하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피스 느낌을 잘 기억하세요. 디월트 아무리 얘가 맛이 갔더라도 아임삭이 더 빠른 거죠. 미러키 확실히 스펙이 안 좋으니까 느린 건 당연. 힐티입니다. 유일하게 22V 제일 빨라야죠. 아임삭보다 느린 느낌입니다. 아임삭 가볼게요. 아임삭이 좀 더 빠릅니다. 이상하네. 지금 테스트해 보셨다시피 이제 미러키가 스펙값이 낮으니까 더 느린 느낌을 보여줬는데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십시오. 당연히 미러키가 질 겁니다. 3, 2, 1, GO!
네, 아임삭이 더 빠르죠. 그러면 동급으로 가볼게요. 디월트 같은 경우는 한 개 테스트를 해서 상태가 좀 안 좋고요. 일단 스펙상 두 개 다 비슷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3, 2, 1, GO! 목재 위치에 따라 좀 상황이 다르다는 점 다시 해볼게요. 정확한 테스트는 아닙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아요. 3, 2, 1, GO! 이거 테스트가 안 되겠는데요? 목재 좀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이 정도 되면 디월트가 더 빠른 것 같네요. 그러면 힐티 가보시죠. 힐티 같은 경우는 300Nm고요 2.5Ah 그리고 아임삭은 200Nm 3Ah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요. 14.4V 배터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22V 배터리입니다. 크기 자체가 다르죠.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3, 2, 1, GO! 비슷하네요. 목재 위치마다 단단함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보세요. 3, 2, 1, GO! 어머? 이 정도 수치값이면 뭐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호기심이 들었던 거는 힐티가 2단도 300Nm거든요 대신 RPM이 좀 빠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힐티는 2단입니다 3, 2, 1, GO! 2단 300Nm, RPM은 좀 내려가지만 이런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드코어 테스트입니다. 정말 두꺼운 피스를 준비를 했고요. 우리는 이거를 연기 피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그 전에 이 피스를 사용해서 딜들이 연기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재는 그 부분마다 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회전력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유심 있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점은 스펙값이 비슷하더라도 실제로 해보면 18V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미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분명히 힐티랑 해봐라, 아임삭이 이길 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2V고 14.4V고 가격 차이도 있고 역사도 얘가 또 높거든요. 저 솔직히 말해서 이번만큼은 힐티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이거 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3단으로 설정했고요. 설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모든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장 작업자인 툴플레어가 한번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번에 나온 신제품, 너는 사용할래 안 할래? 당연히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툴벨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툴벨트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릴을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전 죽어도 이 고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구조상 이 면이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후크고리가 얇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월트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슬라이드 방식, 그러니까 이쪽에 면이 넓기 때문에 18V랑 동일한 후크고리를 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벨트를 사용하는 저로서는 아임삭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게 밸런스입니다. 지금 헤드가 18V보다 더 크거나 더 무겁습니다. 그건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하게 무게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애초에 무거운데 바닥에는 가볍게 만들어 놓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럴 바에는 더 가벼운 18V 파워스택을 장착한 듀얼2가 훨씬 저한테는 맞는 거죠. 그리고 벨트 거리도 있고요. 완전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부하를 많이 걸었을 때 테스트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구독자분께서 이거 꼭 하라고 무조건 힐트가 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제품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사용할래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을걸요? 아임삭 선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힐티보다 아임삭이 더 가볍고요.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얘는 300Nm인데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로써 더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후쿠고리가 없어도 저 같으면 아임삭을 선택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요. 14.4V 사용하는 유저들이 과연 200Nm로 넘어갈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14.4V의 힘만 필요한 유저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힘이 증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18V로 갔는데 유독 14.4V를 사용했다는 거는 가격도 저렴하고 적당한 힘에 쓰는데 문제 없었는데 200으로 간다? 그럼 무겁잖아요. 힘은 더 강해지고, 그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존 14.4V의 힘을 유지하되 더 작게 가볍게 만드는 게 아임삭한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는 200Nm를 가지고 14.4V의 무게로 만들어주면 완전 최고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총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툴벨트 고리도 문제가 있고 그립감도 너무 두툼해서 좋다고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개항과 아임삭이 있죠. 어떤 브랜드가 슬라이드 방식을 먼저 채택하는 거에 따라서 유저들은 그 브랜드를 따라가지 않나 싶고요. 그 소리는 12V, 14.4V의 미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항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개항이 회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항 전기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주식도 보시고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정말 현장 작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형 임팩트 드릴은 듀얼2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유저들, 소비자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나한테 편한 걸 찾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재고가 있더라도, 재고를 또 안 떠라도 슬라이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좀 더 가볍게 나온 임팩트 드릴을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으니 개항이든 아임삭이든 둘 중에 하나, 아무데나 빨리 만드십시오. 분명히 그럴 거야.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전동공구 만드는데 네가 뭐야?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만들면 되잖아요.